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U.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가족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는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때요? 문화도 많이 다를 텐데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들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도와주니까 별 어려움은 없어요. 2. 형님, 이번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고향에 다녀올까 하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형님, 제 말 들으셨어요? 저더러 형님이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는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 하셔야죠.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3. 지훈 씨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자녀들하고 함께 살 건가요? 에이,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도 불편하기 짝이 없을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냥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서 자식들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U.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가족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는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때요? 문화도 많이 다를 텐데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들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도와주니까 별 어려움은 없어요. 2. 형님, 이번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고향에 다녀올까 하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형님, 제 말 들으셨어요? 어, 아, 저더러 형님이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는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 하셔야죠.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3. 지훈 씨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자녀들하고 함께 살 건가요? 에이,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도 불편하기 짝이 없을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냥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서 자식들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서울은 핵가족 대신 부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미니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80년대보다 12%나 감소한 나머지 올해 2010년은 4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가족정책연구소 한세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핵가족 대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해서 올해 21%나 되고 앞으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러다가 가족이라는 개념마저 없어질까봐 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그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출산율 증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정책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서울은 핵가족 대신 부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미니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80년대보다 12%나 감소한 나머지 올해 2010년은 4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가족정책연구소 한세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핵가족 대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해서 올해 21%나 되고 앞으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러다가 가족이라는 개념마저 없어질까봐 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그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출산율 증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정책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3번) 다음은 뉴스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을 위한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 조손가정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 조손가정의 생활 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더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S 한국민입니다. (3번) 다음은 뉴스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을 위한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 조손가정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 조손가정의 생활 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더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S 한국민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의 가족제도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가족이 다양화 소규모화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등이 심화되는 나머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낮아졌고 핵가족 구성 비율은 1975년 70.5%에서 2005년 82.7%로 상승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증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05년 20%로 늘었고 한부모 가정은 1985년 84만 8천 가구에서 2005년 137만 가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2시간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곤란으로 이어져 자녀 양육, 돌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족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결혼 이민자 수는 16만 7천 명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학습 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 형태 다양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 회복과 이웃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체계화를 통한 돌봄의 틈새 해소,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의 가족제도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가족이 다양화 소규모화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등이 심화되는 나머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낮아졌고 핵가족 구성 비율은 1975년 70.5%에서 2005년 82.7%로 상승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증가,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05년 20%로 늘었고 한부모 가정은 1985년 84만 8천 가구에서 2005년 137만 가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2시간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곤란으로 이어져 자녀 양육, 돌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족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결혼 이민자 수는 16만 7천 명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학습 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 형태 다양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 회복과 이웃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체계화를 통한 돌봄의 틈새 해소,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를 소개했습니다.